이번 시간에는 행정계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분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행정행위, 그 다음에 행정입법, 사실행위를 살펴봤는데,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관한 법집행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처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행정입법은 집행행위라기보다는 집행행위의 기준을 정립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행정행위에 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는 경우, 처분적 행정입법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행정입법과 행정행위의 중간 영역쯤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은 한편으로는 집행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준을 정립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계획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는지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행위라는 점에서 행정계획은 집행행위에 가까운 행정계획과 추상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계획과 구분됩니다. 그래서 계획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행정행위에 가까운 계획이 있고 행정입법에 가까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행위에 가까운 계획은 처분성을 긍정할 수 있고 행정입법에 가까운 행정계획의 경우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처분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행정작용법에서 우리가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사실행위를 공부를 했고, 그 중에 행정행위는 처분이 되고, 사실행위 같은 경우 권력적 사실행위이면 처분이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는 처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처분적 행정입법인 경우에, 법규명령인 경우에 처분에 해당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봤습니다. 행정계획은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의 중간쯤 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 되는 경우와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방적 행정청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과 행정청의 양자 계약에 의해서 법규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계약이 되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획의 경우 처분에 포함되는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취소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행정계획의 경우에도 권력적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영역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 처분성과 관련돼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그냥 일종의 마스터 플랜,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처분성을 부정하고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도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은 처분이 됩니다.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관해서 국민의 재산이나 권리 의무에 일정한 구속을 가하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과거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판례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땡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상의 땡건설 기본계획, 그것을 고등법원에서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상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첫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다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 및 입지규제 최소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를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행정청에서 결정 고시하면 이것이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이 되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내용 중에 국민이 신청해서 이 신청을 거부한 경우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거부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도시계획이고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의 처분성과 관련해서 고등법원에서는 일반 추상적인 도시계획으로는 어떠한 특정 개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의무 권리가 발생한다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행정입법에 가깝다고 해서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 등의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신축, 개축, 증축 등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행정처분 처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거부 처분의 개념과 관련해서 처분에 대한 적법한 신청, 그래서 신청이 처분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청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청권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계획 변경 신청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 철회의 신청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 입안 제한권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입안 제한과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관해서 신청권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장래 일정한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춰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행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입니다. 판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라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해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토계획법에 지금 현재 입안 제한과 관련돼서 규정이 있습니다. 26조에 주민은 또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모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용도지구와 관련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관련해서 개발진흥 지구 중 대통령이 정하는 내용인데 대통령령에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입안 제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후에서는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 대체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입안 제한권이 주민에게 있고 이러한 4가지에 대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함에 이는 거부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쪽에 있는 기반시설도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2조 6호의 기반시설은 다음의 항목의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러한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시하면 이 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이러한 시설이 고시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기반시설이 중에 고시된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기타 또 더 상세한 내용은 또 교통분야에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면은 본안에서 위법한가는 실제로는 공백 규정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으로서 계획지랑 남용 일탈이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계획과 다른
행정행위와 다른 행정행위는 행정재량이라 하고,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재량으로 통상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구분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계획의 경우 본안은 행정계획재량이 남용 일탈이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형량명령 위반이라고 합니다. 형량명령 위반을 기준으로 해서 그 행정계획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차 형식과 관련해서도 검토하게 됩니다. 도시공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통해서 위반을 합니다. 위반 제한을 주민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민이 위반 제한하지 않더라도 위반권자가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 정치 등을 거쳐가지고 승인 신청을 하면은 승인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 승인을 합니다. 승인권자, 위반권자입니다. 그래서 승인하면 이에 대해서 승인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이 고시에 따라서 다시 주민이 관계경 서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다시 승인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이렇게 결정 고시가 완료된 이후에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도시계획에 대해서 변경, 그 다음에 지형도면에 대해서 변경, 결정 고시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되면은 각종 도시계획에 따라서 용도, 지역, 구역별로 건축 제한의 법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이후에 그 구속력 있는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법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건물의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별도 받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부산광역시 고시,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관한 것과 내용과 그리고 계획 내용과 관련된 결정 고시입니다. 전형적인 행정계획이 됩니다. 행정계획이 되고, 이러한 행정계획은 처분성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2020년 6월 20일자 부산광역시장의 결정고시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소송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관보의 전형적인 고시의 형태입니다. 부산시 시보에 실려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변경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쭉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용도 지역에 관한 것도 일부 변경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도 일부 변경하고, 기반시설 관련해서도 도로 부분에 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 공공용지, 학교 을 쭉 변경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해서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기 이런 것도 전부
규정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와 관련해서 허용 용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도 일제히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건축물에 대한 형태, 색채 이런 거, 외벽의 형태, 구조, 지붕, 울타리, 그 다음 채색과 관련해서, 색시와 관련해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 향후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용적률, 건폐율 뿐만 아니고 나머지 이러한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용도문이 붙어 있습니다.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도면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가 도시계획시설 봤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공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도시계획시설을 배치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 등 소유자 이해관계에 있는 변경 내용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되고 요 지정 변경하는 것은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인데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실제로 건설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이것도 처분입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거치고 첫째, 두 번째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인가합니다. 이것도 처분입니다. 두 번째, 인가되면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토지취득보상법에 따라서 수용의 절차를 통해서 사업 시행을 해서 완공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대체로 환권의 방식입니다. 권리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를 합해가지고 배분하는 환지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별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한편 이렇게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토지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지정, 용도구역, 즉 개발제한구역 등 용도구역에 대한 지정,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지정들도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처분성 인정되고 불이익한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 등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고시입니다. 이것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예,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행정계획입니다. 성격은. 따라서 2019년 12월 18자 결정고시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입니다. 변경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은
토지 소유자 등 국민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검은 선에서 빨간 선 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